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에 여야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최상화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정열 예비 후보도 무소속을 검토하고 있어 선거 구도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천읍과 버령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행 첫날엔 이 사실을 모르고 민원실을 찾은 일부 시민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민원인 대기 공간을 비롯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가 첫 인사청문회를 시행했습니다. 의회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인데 인사청문 제도의 향후 활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천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가족 4명이 이웃 주민과 경찰, 소방의 빠른 대처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오는 주말 산청에서는 53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할 태권도 경남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주간 서부경남 핫 이슈들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에 여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최상화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정열 후보도 무소속을 검토하고 있어 선거 구도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표심 향방을 놓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가 여야 모두 경선을 마치고 본선 경쟁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인 가운데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선거 판도를 바꿀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최상화 예비 후보가 가장 먼저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최 후보는 다른 무소속 출마자가 있다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다면 함께 논의하고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원하신다면 지역이 원하는 대로 제가 설사 후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박정열 예비 후보입니다. 박 후보 역시 사천 출신 당선을 위해 무소속 출마 검토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천 시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저와 함께 원원해서. 하지만 박정열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가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는 4일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온 사천 홀대론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결과로서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지역의 막연한 그런 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과 끝까지 사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런 오해나 그런 정서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출마는 보수 표심을 분산시키는 만큼 민주당은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윤경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잘못된 악습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경선 과정을 낳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배제되고 오직 공천에만 혈안이 된 이 정치판을 심판해 주실 것을. 다자구도로 펼쳐지는 이번 선거에서 사천 남해 하동이 보수 텃밭임을 재확인할지 다른 선택을 택할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국민의힘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대출 의원이 4선 도전과 함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인은 지역의 발전을 외치지만 저 박대출은 항상 성과로 증명을 해왔다며 정치적 경험과 자산은 앞으로도 진주 시민과 진주의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최초의 진주에서 최고의 진주가 되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서의 도약과 항로화 바이오 산업의 거점화, 문화 인프라를 통한 진주문화 산업화 등 이른바 ABC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박 의원은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신덕재 무소속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4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을 비롯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식품 산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예비 후보는 6차 가공 산업을 통한 제품들의 판로를 넓혀 수출길을 열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덕재 예비 후보는 거창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돌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했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4일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의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인사청문 제도의 향후 활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중앙지하도 상가 등 공공시설 7곳의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4일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진주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 대상자인 정상섭 후보자는 복지 여성국장을 비롯 35년가량 진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공단의 과제로 쾌적한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과 신설공단의 안착을 제시하는 한편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경력으로 신설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초석을 다지고 신설공단의 성공률 정착과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 간 균형 확보 방안, 신규 인력 채용 방식 등 여러 질문들을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것도 시의 사업을 위탁해서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 재정 건전성을 또 지켜줘야 되고 이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항상 그 중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200명 인력이 채용이 예상되는데 이 채용할 때 전체적으로 다 대형업체를 갖다가 일임할 것인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위는 신규 도입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향후에도 진주시 산하기관 임용 후보자의 인사검증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사전에 이제 검증해서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인사청문회. 이번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 특위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평균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월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과 체력 검정, 면접을 거쳐 총 135명 중 15명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는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들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해당 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주말까지 열린 2024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참가해 진주 소목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했습니다. 진주 소목장 6인의 작품 24점이 선보여진 홍보관에서는 책장과 수납장 등 총 7,500만 원의 현장 판매를 기록하고 추가 구매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박람회에는 조규일 시장과 함께 조일상 진주 전통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장 등도 참석해 진주공예의 브랜드화와 비전 소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천시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사천읍과 버룡동 행정복지센터가 4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시행 첫날 이 사실을 모르고 찾은 일부 시민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사천시 사천읍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마다 오전부터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낮 12시가 되자 행정복지센터 정문이 잠깁니다. 밖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휴무 시간임을 안내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적용된 첫날 모습입니다. 사천시가 이번 달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곳 사천읍 행정복지센터와 버룡동 행정복지센터 두 곳에서 우선적으로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사천시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실 근무자는 업무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를 실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편함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봐야 될 업무를 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아예 뭐 업무를 안 해버리면 저희 직장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따로 뭐 저희 뭐 연차를 쓴다든지 쉬고 와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사천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 대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완충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는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 충렬사에서 열려온 충무공 이순신 기신제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에 선정됐습니다.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는 호국선열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조성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국가유산에서 열리는 행사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기신제는 그동안 군비 보조 사업으로 열려왔는데 이번 선정을 통해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4일 경남 도립남해대학 제29회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교직원과 신입생 등 100여 명이 모인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 선서와 입학 성적 우수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남해대학엔 올해 389명이 입학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이달부터 운영하는 경남형 늘봄학교에 159개 초등학교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 1학기 기준 159개 초등학교에 1학년 4,858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학기부터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남형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 1학년에게 매일 2시간씩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사천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가족 4명이 이웃 주민과 경찰, 소방의 대처로 무사히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날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선이 집 안으로 연결돼 있는 LPG 가스통. 그 위로는 깨진 창문이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0분쯤 사천시 곤명면의 한 마을에서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일가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창문을 깨고 진입한 끝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가족을 구조할 수 있었던 건 이웃 주민의 도움이 컸습니다. 주택에 살던 부부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한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과 호흡곤란 상태였던 70대 남성, 손자 2명을 발견해 신고 20여 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동돼 치료를 받았으며 의식불명 상태였던 60대 여성을 비롯해 일가족 모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가스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난방기구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일러, 난로 연통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급히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해당 장소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에는 사천시 동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천포 도서관 앞 사거리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이 차에 치인 겁니다.
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CS 김성엽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4일 로봇산업 분야 시험 인증과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로봇 분야 국제과제 성과물 시험평가와 성능시험, 로봇산업 정책 개발 지원에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해외 기술 규제와 해외 인증 정보 상호 교류 등에도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임 상임이사가 부임했습니다. 이번 관리원 상임이사 자리에는 김태형 전 대통령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김태형 상임이사는 경호안전교육원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2년간 기관 이사회에서 안건 심의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상국립대가 지난 2일 우주항공대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주로 하늘로 비상하는 우주항공대학이라는 슬로건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워크숍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주항공대학 교육과정과 연구과제, 프로젝트 등 특강과 드론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3월인데요. 이번 주말 지역 곳곳에선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체육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 진주에선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가 열리는데요.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25회 연주회에선 아름다운 발레와 함께하는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곡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구와 축구 경기도 열리는데 특히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코리아컵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건의컵 대회입니다. K4 리그에 속해 있는 진주 시민축구단과 K5 리그 전남 신안FC가 1라운드를 가지는데요. 승리팀은 K2 리그 충남 아산FC와 맞붙습니다. 오는 5월엔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일원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이 열리는데요.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 경남 대표를 이번 주말 산청에서 선발합니다. 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군이 참가하는 친선 공도대회도 산청에서 펼쳐집니다. 함양에선 일요일 테니스 대회가 진행되고요. 이 밖에 경남도가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과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해에선 인기 생활체육 종목인 탁구와 파크골프 대회가 각각 열리고요. 수요일부터 유배문학관에선 나무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열 작가의 남해 신목 시간의 기억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사진전에선 몽환적인 남해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길고양이 증가로 고민이 많은 사천 신수도에선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구조포획 활동이 진행되고요.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를 목표로 조성을 추진 중인 남일대 리조트 건설 관련 설명회가 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하동에선 하동초 입학식과 옛 횡천역 공원화 사업 용역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수요일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대책 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주의 핫이슈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우수 개인정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까지 개인정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진주시 개인정원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28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개인은 30제곱미터, 법인과 단체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신청인 소유의 정원으로 정원으로서 경관이 우수하고 일정 기간 개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등록증과 명패, 정원관리 자재 재료비 등을 지원받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하동군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동군은 최근 하동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등 4개 지자체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과 관련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시군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섬진강 관광시대 도약을 위해 연계 관광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19세에서 24세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경남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등을 이용한 신청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용 금액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선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비구름이 머물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에 종일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수요일 오후 늦게 다시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은 계속 낮아지면서 더욱 일교차는 커지겠는데요. 낮 동안 추위가 없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하니까요.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남해 6도, 산청 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7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종일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서울과 세종은 오후부터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세종 5도로 시작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24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2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비행이 범죄와 같은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려면 올바른 청소년이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모범이 될 만한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을 찾아 특별히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를 통해 그 방안을 제대로 담았습니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경남도내 처음으로 입안된 이번 조례가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